주변 사람들이 웃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만들었어. 주변 오픈. 근데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로열티 있는 답변을 만들어 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번 문항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존을 끝까지 함께할 면접준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을 완벽하게 한번 볼 건데요. 스톱워치를 지금부터 누르고 20분 안에 우리 기업은행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시몰 내시경을 통해서 강조한 그 기업 부서 이슈를 꺼내서요.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함께 볼 거니까 여러분 지금 자소서 안 된다고 자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머지 기업들도 자소서 문항들이 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채용 공고 잠깐 보면 여러분들 다 알죠? 지금 일반 100명, 뭐 지역 할당 40명 이렇게 돼 있고 디지털 15명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일반을 쓰느냐 지역인지 쓰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지역인지 해당되면 지역인지 쓰시고요. 그게 아니면 일반 쓰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대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격증 갖고 계신 거 보시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언제 보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 인턴을 반드시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도 나름 이제 고퀄리티 자격증이라고 생각한 CFP도 지금 가산점 5%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우수 인턴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좋은 것 같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일반 타은행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난리 난 게 있습니다. 서류부터 필기시험, 실기시험, 뭐 면접시험 이렇게 플로우가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 이 실기시험에서 합숙 면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멘붕이 오는 취준생들 많아요. 여러분, 멘붕이 올 필요 없어요. 일단 실기시험에서 배수가 늘면은 여러분들 짜증나겠죠. 뭐야 이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타은행들하고 중복됐는데 하지만 이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 더 로열티 있게 우리한테 오고 싶은 사람 지원해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짜증낸다고 해봤자 뭐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에서 조금 더 많은 배수를 뽑는다는 거는 필기시험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좋게 해석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존의 자소서 문항 분석과 다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자소서 문항 분석과 여러분들 기업 분석과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내시경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문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업 이슈를 많이 읽어서 그런 것들이 자소서라든가 면접에서 연결을 시켜봐라 생존리더라고 했는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기업 분석 자료 프리미엄형을 놓고 그 연결하는 간단한 시범들을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항 뭐예요, 여러분? 기업의 미래 핵심 고객이 누구예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입행 후에 고객의 만족을 어떻게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핵심 고객, 이거 22년 상반기 때 그대로 나왔거든요. 일본 문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했어요? 그때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링크를 여기 위에 올려드릴게요. 제 블로그 글도 있고 이때 설명한 미래 핵심 고객에 대한 정의도 있거든요. 그 요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미래 핵심 고객이 뭐 중소기업이냐 개인 고객이냐, 소상공인이냐, 이 타겟을 여러분들 어떤 게 타겟이 정답일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왜 미래 핵심 고객을 중소기업으로 선정했고 소상공인으로 선정했고 왜 개인 고객으로 선정했는지 나만의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나만의 명확한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거가 뭐 어떤 트렌드라든가 산업의 방향성이라든가 기업의 이슈를 끄집어내서 나만의 Y를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Y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소서 5대 원칙, 여러분 다 아시죠? 5대 원칙 모르시면 이전 강의 한번 보시고요. 5대 원칙도 여기 안 들어가도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Y와 나. 자소서와 면접에는 Y와 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그냥 나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산업의 트렌드, 은행 산업의 트렌드, 금융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기업은행의 이슈 이런 것들 배경으로 왜 내가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이 이 타깃이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객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공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기업은행 행운으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업무 자세예요. 그리고 그 나의 경험을 토대로 기수하라고 돼 있죠. 제가 지금 자소서 첨삭도 딱 기업별로 10명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냥 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업은행원으로서 기업은행원. 그렇죠? 그럼 기업은행이 타은행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업은행이 타는 거 당연히 뭐예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죠. 왜? 왜 기업은행이 다른가? What? 무엇이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면접 때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번 문항은 뭐예요? 본인이 성장 발전 또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설명하라. 그리고 해당 경험이 입행 후 어떻게 팀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지 T포인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이 문항은 기업 분석 자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슈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문항이 제발 내가 어디에서 수상했다, 나 어디서 결과를 1등 했다, 이 말을 마지막에 안 넣어도 돼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한 번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제가 그래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심월 매시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작심월 매시경, 매시면, 매시고, 매시동. 왜? 지금 맨날 맨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이쪽으로 작심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서 이러한 경험에 대한 소재를 활용하게끔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경험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뭐 엄청나게 큰 경험, 그거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이 문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내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성과가 1등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A라는 예를 들어서 사고랑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B라는 사고를 갖게 됐다.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해서 예전에는 나 그냥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어떠한 책 한 권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뭘 느껴서 내가 지금 소비라던가 재테크 그리고 금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경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업은행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에 대한 얘기 써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가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생각과. 하지만 누군가의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삶도 그렇고 뭐 그 안에 뭐 각자의 히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 문항을 작성할 때 자꾸 취업에 대한 관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여기에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경험이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보세요. 그냥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입행 후 동료들과의 팀워크.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웠어. 그럼 그 배운 것들이 나중에 협업 생활, 조직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티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기업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인과 수상에 연연해도 안 되겠죠.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4번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기업은행은 항상 이러한 식으로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다고만 느끼지 말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차별화가 되려면요. 잘 보세요. 지금 타 은행들 자소서도 다 나왔죠. 뭐 대기업도 나오고 은행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대부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로얄티를 낼 수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업은행 이번 문항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의 로얄티가 드러나도록 문항을 만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프리미엄형 지금 동영상 1시간짜리에서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그냥 깊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은 여러분 1번하고 4번 문항 정도 될 거예요. 그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취업에서 요구하는 글쓰기가 자소서인데 이 자소서는 여러분 글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결도 맞아야 되고 뭐 여기 로얄티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들어가야 될 요소 그리고 뭐 굉장히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번부터 4번 문항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결국 제가 강조하는 건 결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 결은 산업과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결이에요. 그럼 사실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사실 기업은행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도 이 짧은 시간에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번과 4번은 예를 들어서 은준생이라든가 금준생들 공부한 친구들은 1번하고 4번 문항에서 무조건 로열티를 갖다 놔야 돼요. 지금 작심월 매시경을 참석한 친구들도 4번 문항에서 무조건 로열티를 차별화시켜야 된다고요. 왜? 여기에서 쓴 걸 보고 면접 때 나한테 유리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냥 막 여기에서 짐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 행동, 로얄티를 끌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만들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지금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에서 우선순위는 1번과 4번 이 우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갖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기업 분석 자료 프리미엄형에서 제가 10가지, 한 9가지 이슈를 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작심월 매시경이나 기업 분석 자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이슈들은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적용시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들을 제가 프리미엄형에서 나타낸 겁니다. 기업 분석 자료 일반형은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 분석 자료 일반형은 그냥 전자책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우리가 연결시키면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연습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은행만 써먹을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우리은행도 써먹을 거예요? 신한은행 써먹어요? 그럼 은행만 되나요? 아니요. 삼성도 되고요. 뭐 SK도 되고 다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왼쪽에는 그 기업의 이슈죠. 기업의 이슈가 뭐였어요? 아, 이번에 김성태 회장님이 취임하실 때 취임사였어요. 뭐, 엄청난 이슈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갖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소통, 특히 중소기업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김성태 회장님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돼? 여기서부터는 그냥 찍어줄게. 1타 강사처럼 쫙. 자, 그러면 1번 자소서 무당 봅시다. 1번 혀가 꼬여도 그냥 내보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목표가 누구인지 기술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기사를 활용을 한다면 무조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활용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김성태 회장님 뭐라고 했어요? 최우선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개 연결을 시켜보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이 이슈를 보고 우리 김성태 회장님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적으로 위기 극복하시는 게 과제구나.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네. 뭐 일을 하시면서 오케이. 그럼 미래 핵심국에 나는 요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내가 미래 핵심 고객이라는 게 아니라 Y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 Y는 제가 기업 분석 자료도 넣어놨고요. 제 기업 분석 자료 안 보시더라도 제가 이전에 기업 분석하는 방법 다 알려주었어요. 경제신문으로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료를 여러분들 거 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 댓글로 예전에 생존 취업에서 그 산업분석, 기업분석했던 그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그 저희 금포석 카페로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로 공부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결국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 미래 핵심으로 될 수 있고 나만의 Y는 그게 왜인지는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사를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돼요. 다 알아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입행 후 해당 고객의 만족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내가 타겟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요 분들에 대한 만족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분들에 대한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만족을 어떻게 시킬지가 답이 나온다고요. 이건 제가 매시경에서 지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기 극복 중소기업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기업은행이 계속해서 갖고 가는 키워드잖아요. 사실 뒤편에 가면은 개인 고객도 있고 뭐 MZ 세대도 있고 미래의 핵심 고객 다 내용 많거든요. 다르거든요. 왜? 어떠한 내용을 보고 어떻게 결합시킬지가 중요한 거지. 미래 핵심 고객의 타겟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전 영상 한번 보실 분들 보세요. 아시겠죠? 요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자, 두 번째. 기업은행 행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자세. 그럼 이걸 보고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튼, 기업 가치를 높이고 고객 사회, 직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금융을, 어, 하겠다고 언급했어요. 가치 있는 금융. 지금 김성태 회장님께서는 첫 번째 가치 있는 금융, 두 번째 튼튼한 은행, 세 번째 반듯한 금융.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키워드 정도는 지금 자소서를 쓸 때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면접장 갈 때는 이 정도는 외워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이런 내용들을 살짝 믹스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 1분 자기소개 때 믹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끌어내는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치 있는 금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는 금융. 그럼 가치 있는 금융이 왜 중요해? 그리고 가치 있는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핵심 국이 누구야? 이렇게 접근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튼튼한 은행을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며 중소기업을 통한 뭐 적극 부응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듯한 금융 실현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신뢰, 확립, 국채은행에 대해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연기를 시켜보는 거예요. IBK 기업은행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반듯한 금융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듯한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떠한 뭐 전문성이나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은행들의 그런 뭐 내부 통제나 그런 이슈도 있고 또 행장님께서 강조하신 반듯한 금융에 대한 거? 그 뭐지? 그럼 그 은행으로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저는 그냥 뭐 전문성이요. 이렇게 생뚱맞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면접장에서 그냥 그 얘기만 물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장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기업의 이슈, 필살기 1번을 여러분들 지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뭔가 이 반듯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지? 왜 했지? 얘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님 취임사를 관심 이게 봤구나. 우리 직원들도 지금 다 헷갈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왜 내가 이 신뢰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하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면접장에서. 근데 여기서 잘 풀지 못할 수 있어요. 자소서에서. 근데 자소서에서도 단 한 줄이라도 넣는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로열티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항은 이거는 사실 어떠한 이슈라든가 뭐 일부러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 문항 여러분들 가장 헷갈려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4번에 지금 제가 질문을 만들 때 보면은 이런 거 써요. 막 오픈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만들었어. 주변 오픈. 근데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로열티 있는 답변을 만들어 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번 문항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문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답이 항상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너의 웃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질문을 못 만들어서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거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작심을 매시경을 계속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안 돼. 여기서는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로열티나 답변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보더라도 이 내용을 보더라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을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은행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추진 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랑 같이 했던 학생들은 FA 5050 현장 방문 적어도 20번, 30번 했잖아요. 그러면 현장 방문하고 이런 추진 사항들 내가 그 영업점에서 본 거 있잖아요. 이거 녹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거를 강하게 만들려고. 지금 은행의 자소서 대부분이 뭐예요? 너희들이 강점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하는 생각하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뇌 구조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지. 자꾸 근데 지금 초보들은 어떻게 돼? 이 질문에 대한 조언만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지금 은행 현장 방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기에서 질문을 만들지 못해. 그럼 안 된다고요. 또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또 만들어 본다면 뭐 직무 현장에서 100%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두 가지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다면 어? 직무 역량? 현장? 내가 현장 가봤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구성하게 된다면 여기에 로열티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짝 맛보기로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지만 이 4번 문항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질문 그리고 로열티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방식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강점 있죠.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뭐 대외 활동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떠한 친구들은 아까 현장 방문을 만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강점을 발판으로 해서 질문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분 만에 우리 기업은행 자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각 대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슈로 이렇게 해서요. 자소서와 계속 연계되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여러분들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필살기에서는 이렇게 계속 다 넣어놨다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 뭐 창립 62주는 개인 금융, 중소기업 특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면접에서까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분이면 합격하는 면접 준비량의 문항분석 끝! 여러분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